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 오늘 또 한 걸음 내디뎠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으로 좋은 여행을 다녀왔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찍은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과의 협의 내용을 공유한 뒤 북핵 외교전을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예, 주말 사이에 가장 큰 뉴스 뭐니 해도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었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벌어진 일들 지금부터 쉽게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 폼페이오 장관은 24시간 동안 일본, 북한, 한국 3개국을 방문한 겁니다. 먼저 일본에 가서 아베 총리를 만난 뒤에 평양으로 갑니다. 7일, 그러니까 어제죠. 평양에 도착을 하자마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2시간 면담하고 1시간 반 동안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날아왔습니다. 예. 근데 김정은 위원장 만난 뒤에도 문재인 대통령 만난 뒤에도 표정이 밝았습니다. 공식적으로 공개된 얘기는 앞서 김정은 기자가 전해준 대로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난번 북미 정상회담 전에 폐쇄했던 그 풍계리 핵실험장 그거 미국이 들어와서 사찰해라라고 허가를 했다. 약속을 했다. 요거 하나가 공개된 상태인데 아마 이 얘기 외에도 다른 얘기들이 많이 오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이 그렇게 밝았겠죠. 이 수수께끼를 풀어봅니다. 한동대학교 김준영 교수 만나보죠.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겨우 3시간 반 머물렀어요. 네. 그러면 사전에 조율은 다 끝난 거라고 봐도 됩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3차, 4차가 좀 일종의 실패라고 볼 수 있는데요. 3차 때는 왜 아시다시피 빈손 방북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4차 때는 취소가 됐습니다. 아예 취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합의가 안 되시 다시 가가지고 실패를 한다면 정치적으로 부담이 매우 컸을 거기 때문에 아마 상당 부분 조건을 이루고 가서 이제 한 걸음 더 표현처럼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어느 정도 조율 다 끝내놓고 마지막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서로 인증, 도장 정도 찍는 정도 수준? 뭐 그렇게 보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3차의 빈손 방북 때는 안 만난 게 오히려 의도적이고 다행이죠. 왜냐하면 카드를 하나 남겨둔 거죠. 그래요. 그때 만약 만났을 때는 서로가 불편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예. 합의 안 되면 북한 같은 체제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리가 없는 거죠. 지금 이제 만나고 나와서 협상 결과를 다 공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저 나오는 추상적인 멘트들 조각조각 연결해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네. 교수님 조각조각 연결을 해볼 때 회담 분위기 전체적인 결과는 어느 쪽으로 보세요? 어떤 분위기였다고 보세요? 그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하신 조각들이 있는데요. 생산적인 대화를 얘기했다고 하고 또 진전을 이뤘다고 얘기하고 예. 무엇보다 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하기로 했다는 거는 이걸 맞춰보면 예. 분명히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면 제일 문제가 되고 지금까지 교착 상황이 됐던 두 가지 교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핵신고서 제출하고 종전선언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핵신고서를 제출하고 미국이 이제 종전선언을 내는 건데 누가 먼저 할 것인가 그거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순서. 누가 먼저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좀 지금 최근에 나온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평양 방문 이후에 보면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동창리, 풍계리, 영변, 그다음 북한 쪽에서는 제재 이런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예.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플러스 알파들이 상당히 논의가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일 궁금한 게 이제 무슨 얘기를 했을 건가 그 부분인데 우선 지금 공개된 거 그 조각들 중에 하나 완전히 공개된 게 뭐냐면 지난 5월 북미 정상회담 전에 북한이 자진 폐쇄했던 풍계리 핵실험장 이거 진짜로 잘 폐쇄했는지 들어와서 사찰해라. 예, 풍계리죠. 네, 맞습니다. 예, 풍계리. 그거를 이번에 약속을 해줬다는 걸 공개했어요. 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이제 일종의 북한은 선의로 한 건데 미국 쪽에서는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폐쇄가 어떻게 아느냐? 사실 천공 다시 말해서 구멍을 뚫어서 내부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미국이 얼마든지 검증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네. 그렇죠. 자, 요거 하나는 일단 공개했는데 이거 외에 더 나왔을 대화. 일단 더 나오긴 나왔겠죠, 얘기가. 네. 뭐라고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좀 비유를 하자면 저는 일종의 요새 유행하는 반전세가 보증금 플러스 월세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집 구할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저도 지금 집을 구하고 있는데요. 보증금 플러스 월세 맞죠? 보증금만 반하고 월세 반 내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상대방이 신용이나 또는 이쪽에서 필요에 따라서 이것을 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을 올려주든지 월세를 올려주는 건데. 보증금을 올리면 이제 월세가 좀 적어지고 액수가. 적어지는 거죠. 보증금을 적게 냈을 때는 월세가 좀 많아지고 이런 형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보증금 쪽은 핵신고서와 종전선언의 교환 쪽은 기존에 지금 전면에 나와 있고 이게
문제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쪽이 이제 보전금으로 보여지고요. 예. 근데 문제는 이것이 미국이 원하는 거냐 또는 북한이 완전히 원하는 거냐 봤을 때는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핵심 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지금 북미 간의 이견이 굉장히 큽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 능력을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북한에 신고를 하도 미국이 안 믿어줄 가능성이 꽤 많고요. 예. 북한이 종전선언을 원하기는 하지만 종전선언 가지고는 사실상 정치적 선언이라면 북한에 돌아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은 제재 완화 쪽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소위 이제 플러스 알파가 일종의 월세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올리는 것이 지금의 그래서 보전금과 월세를 잘 만드는 일종의 패키지가 교환 조건이 지금 엄청나게 상반간에 지금 얘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나 봐주세요, 교수님. 네네. 그러니까 보증금이 주인집하고 뭐 어디가 지금 주인이고 어디가 세든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서로가 원하는 액수가 다른 거예요. 한쪽에서는 1억을 보증금으로 들라 그러고 이쪽에서는 한 7천이면 되지 않느냐. 지금 이게 안 맞다 보니까 결국 서로 못 믿으니까 월세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 결국은 보증금을 원하는 만큼 둘이 딱 맞았으면은 핵신고와 종전선언 플러스 경제 제재가 딱 맞아떨어졌으면 지금 깨끗하게 끝나겠지만 그걸로 안 되니까 월세 부분을 조정해보자. 그 단계가 지금 폼페이오와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이라든지 계속해서 하나씩 새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 그 월세 조정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거 이제 소위 말하는 플러스 알파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초기 조치라고도 부릅니다. 미국에서는. 예. 지금 이미 나온 게 동창리, 풍계리, 그다음 영변 문제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예. 또 여기에 미국이 지금 그 더 진전이 필요하다,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폼페이오가 이렇게 여운을 남겼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또 뭐냐면 그 더 나아가서 핵이라든지 ICBM 일부 폐기. 까지 이제 월세로 이제 원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월세는 뭐냐면 종전선언은 당연하고 우리 조치의 상응 조치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남북 정상회담. 그건 뭐냐면 북한이 원하는 바에 어떤 제재 해제 같은 부분, 완화 이런 것들이 지금 아마 상당 부분 그것도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엔 어디까지 얘기됐을까요? 그러면은 이번에 어디까지 맞춰졌을까요? 이게 이제 미국 쪽에서 내부의 비판이 상당히 이제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지금 트럼프와 내부의 비판자들의 생각이 좀 다른 거는 뭐냐 하면 비판자들은 보증금이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핵심 고수가 제일 중요한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보여주기가 훨씬 중요합니다. 정책. 다시 말해서 월세 많이 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월세 당장 들어오는 거? 그렇죠. 당장 자기 눈앞에서 당장 들어오는 거. 핵이 폐기되고 일부라도 폐기되고 ICBM 폐기되고 동창리, 풍계리 금정하고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가 나한테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줘야지 내부의 비판, 보증금 올려달라는 사람들을 내가 누를 수 있다. 이게 아마 지금 협상의 가장 큰 그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정도까지 얘기됐을까요? 그럼 풍계리는 이미 사찰하라고 약속했다고 공개했고 그 외에 지난번 문재인, 김정은 두 사람 만났을 때 얘기했던 그 동창리하고 영변 이것도 폐쇄하겠다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찰까지도 다 약속을 했을까요? 네, 전 동창리하고 풍계리 쪽은 진전이 됐다고 보고요. 아마 핵심은 영변이고 또 영변 플러스 알파 아까 말씀드린 핵물질하고 이제 ICBM 같은 부분은 아직은 좀 조정 중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속에 아마 그거는 아직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상응 조치로는 종전선언 정도를 약속했을 수 있다 이번에 연내 종전선언. 연내 종전선언은 미국 쪽에서는 이제 많이 이해하는 부분이 되고 북한이 저 정도로 양보하면 종전선언을 고집할 수 없다는 게 미국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제 다음에 장애물은 이제 제재 완화의 수준일 겁니다. 경제 제재 완화. 그거는 남겨놨더라도 종전선언까지는 약속하고 이쪽에서도 세 군데 사찰 정도 약속하는 정도로 이번에 합의 보지 않았겠느냐 그 말씀이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되면 북미 정상회담 열릴 것 같습니다. 언제가 될 것이냐. 11월 6일 중간선거 전이냐 후냐가 지금 관건인데 언제로 보세요? 미국 쪽에서 이제 성급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이게 협상 전략인지 또 실제로도 시일이 급박하긴 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저는 아직 그 전에 개최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상당히 아직 가능성이 남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빠르면 빠를수록 잘 된다는 방증이고요. 근데 11월 6일 중간선거 전이라면 지금 정말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려면 지금 사실 날짜와 장소까지 이미 정해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현실적으로는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미국으로 간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예. 되면 저는 시간이 아직도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 직전에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순방을 할 수가 없으니까 멀리 나갈 트럼프가 수가 멀리 없으니까. 나가긴 어렵지만 김정은 예. 위원장이 미국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11월 6일 전에도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리고 그게 10월 말도 충분하다. 그렇다면 시간이 결코 아주 없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밖으로 나간다. 그게 판문점이 됐든 제3국이 됐든 나간다라고 하면 그거는 중간선거 후가 될 것이다.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예측하는 게 쉽진 않은 줄은 알지만 개인적인 의견은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저는 약간의 그 희망상을 보태면 미국 워싱턴에서 10월 말이 됐으면 좋겠고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위험한 발언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빨리 된다는 만 그만큼 타협이 잘 됐다는 것이고 빠를수록. 선거 직전에 그 불렀다는 얘기는 예. 저는 그것이 선거에도 엄청난 이 호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 안방으로 부르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의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끝까지 간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상대 믿는다는. 근데 경호 문제 때문에 사실은 미국 한복판으로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 해결이 될까요? 김정은 위원장의 파격적인 행보를 보면 저는 불가능하지는 않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안 그러면 마라라고 리조트로 가서 갈 수도 있고요. 근데 과거에 캠프 데이비드 가장 역사적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보는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가 역사적으로 남아있거든, 전례처럼. 예. 그거를 트럼프가 원하지 않을까. 그런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시죠. 우리가 만약 경호를 좀 도움을 준다든지 픽업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도 가능해요. 예, 우리 꿈 같은 이름이긴 합니다만 불가능해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 문 대통령이 평양 가서 픽업해서 가서 회담 끝나고 나서 종전선언 같이 하면 역사적인 장면이 안 될까 싶습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네요. 그거는. 네네네. 예. 여기까지 주말 사이에 벌어진 일들 그 수수께끼 실마리를 좀 풀어봤습니다. 김지훈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